마산 로봇랜드가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창녕 우포 따오기 첫 방사에 이어 1년 만에 두 번째 방사가 이뤄졌습니다. (120년) 창원 상공회의소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념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이번 달 임시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새롭게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영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 최대의 로봇 테마파크를 꿈꿨던 마산 로봇랜드. 하지만 개장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운영에 파행을 겪으면서 마산 로봇랜드는 경남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로봇랜드 재단의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정상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마산 로봇랜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는 마산 로봇랜드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원죄는 현 미래통합당인 전임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은 향후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로봇랜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 실시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1월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로봇랜드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이고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수천억이 들어간 국책 사업에 도감사 결과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김경수 지사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 감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합동으로 로봇랜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진단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삐걱이며 결국 파행을 맞은 마산 로봇랜드.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과 신임 재단 원장의 임명으로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천연기념물 198호 따오기. 한반도에서 멸종돼 동요 속에서나 만날 수 있던 새였는데요. 창녕군이 복원한 우포 따오기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야생 방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첫 방사된 따오기의 야생 생존율도 꽤 높아서 더 눈길을 끄는데 언제쯤 한반도에서 따오기를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위로 따오기들이 날아오릅니다. 답답한 울타리를 벗어나 힘찬 날갯짓을 이어갑니다. 금빛 보리반 옆에서 쉬고 있는 따오기는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바깥 풍경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창녕군에서 키워낸 따오기가 야생으로 방사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오기 40마리가 자연품으로 돌아갑니다. 암수 비율은 1대2. 예민한 암컷은 관리가 어려워 수가 적고 지난해 방사된 따오기들이 무정란을 낳는 등의 원인으로 번식에 실패한 만큼 수컷 비율이 높습니다.
방사된 따오기를 위해 창녕 곳곳에는 이처럼 축구장 30개 규모의 서식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따오기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먹이도 주며 꾸준히 관리해온 덕에 지난해 방사한 따오기의 생존율은 70%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보다 2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야생 방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개척기에 있는 상황이고 번식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개척기가 대단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 복원의 성공 목표까지 좀 그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창녕군은 최소 3,000마리 이상의 따오기가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멸종 위협 단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들은 GPS 추적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기대종이라 할 수 있는 따오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건강하게 잘 서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많은 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때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꾸준한 연구로 1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한 따오기. 자연 속 홀로서기에 성공해 동료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창원 지역 기업을 대변한 창원상공회의소가 올해로 창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창원상공회의소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념 역사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 마산 상호회를 시작으로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출범까지 이 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의 역사를 간직한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0년대 일제 식민 자본에 대항했던 마산 상공회의소 회관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1965년 처음 발간된 상이지의 창간호는 당시 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0년 창원 상공회의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30일 창립 120주년을 앞둔 창원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지난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의미는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120주년의 역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역사관에는 대한제국 시절 결성한 마산 상호회를 시작으로 2011년 마산 창원 진해 세계 상공회의소가 하나로 합쳐졌던 통합 창원 상공회의소 출범까지 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의 변화상이 담겼습니다. 또 공감, 공유, 공생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의 의미를 담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도 새겨졌습니다. 역사관을 방문한 허성무 시장도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려했던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창원 상공회의소는 역사관을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1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이 달라지고 있죠. 농촌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최근 농촌 인력센터를 찾는 자영업자와 무급 휴가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밭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작과 작업. 열심히 요령을 배워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해 31살인 김 씨는 지난해 영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역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좀 끊기니까 일을 할 게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무기한 정직 같은 상태였는데 굳이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런던에서 있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온 거죠. 이제 기간제 교사분들 또는 방과 후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도 종종 나와서 이제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됐던 농촌 일손을 국내 자영업자와 실직자, 무급휴가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손이 귀한 탓에 하루 8만 원이었던 일당도 껑충 뛰었습니다. 요 저가는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힘든 일은 12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사람들이 천지였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5월 현재 안동시 농촌인력센터에 등록된 근로자는 110여 명.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대, 30대 청년 인력이 늘면서 평균 연령대가 70대에서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적을 거라 판단하시고 농가에서 일찍부터 일손 자격 신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젊은 층에서도 신청을 해주셔서 다행히 농촌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지역 농촌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내 인력만으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남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417만 6천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9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5.4%와 비교해 2.41%포인트 낮은 수치로 2년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또 전국 평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인 5.9%보다 2.95%포인트가 낮아 전반적으로 침체한 도내 경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남해군이 7.5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창원시 성산구가 마이너스 0.81%를 기록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 군, 구에서 한 달 동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합니다. 이번 임대료 할인으로 관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449가구 중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141가구를 제외한 308가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차세대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8일 신항 웅동 배후부지에서 진행된 투자협약에는 동원 로엑스2와 대우 로지스틱스, 액세스월드 등 3개 기업과 850억 원의 투자 유치, 344명의 인력을 모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 배후단지 융동 2지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전교조 창립 31주년을 맞아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와 셔터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서운군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모금으로 모인 성금 중 120만 원은 경남 이주민센터에 857만여 원은 방화 셔터 사고 치료 중인 서운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앞으로도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버스와 택시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객을 위해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9일부터 대중교통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 2장으로 가격은 1,000원에 판매됩니다. 창원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마스크를 창원교육지원청에 전달했습니다. 28일 창원시는 창원교육지원청을 찾아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13만 명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덴탈 마스크 68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날 창원시로부터 전달받은 마스크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남해 지역 5곳의 해수욕장이 7월 개장을 확정했습니다.
상주 은모래비치가 7월 7일 가장 먼저 개장을 해 8월 20일까지 45일 동안 운영되며 송정, 솔바람 해변 등 4곳은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7월 27일부터 보름 동안 상주 해수욕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이 시범 운영됩니다. 경남도가 예비 신혼부부와 젊은 연인들을 위해 도내 웨딩 인생샷 촬영 명소 17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코로나19 확산에 신혼여행을 국내로 변경하는 등 여행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일몰 명소인 통영 다라공원과 벽화마을인 통영 서피랑, 남일대 해수욕장 코끼리 바위, 거제 금포마을 동굴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경남의 명소에서 추억을 남겨달라며 경남 관광 길잡이 홈페이지와 도 관광 SNS에서 장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산무 농업 실천 선포식을 28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군과 농가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제초제와 생장 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는 먹거리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은 산무농업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한 농가에 대해 제곱미터당 50원, 농가당 최고 5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특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승선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와 폭행, 임금 갈취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일 오전 7시 30분쯤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4.6m, 둘레 2m, 몸무게 0.8톤가량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통영해경은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고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고질적인 대중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체계를 개편합니다. 양산시는 시내 마을버스 체계 개편과 재정지원 개선 용역을 위해 다음 달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노선 개편 중간 보고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양산시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서비스 체계가 급격한 도시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노선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금요일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돼 조금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 지속되며 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단을 위한 꼼꼼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